출석 체크가 잠깐만. 혹시 오늘 온 애들 명단 좀 있을까요? 이름 좀. 오늘 온 학생 명단이 네네. 지금 네. 5명 오셨죠? 네네. 네. 이 학생은 잠깐만. 앞에가 고1 아니에요? 네, 지금 고1. 네. 5분인데 선생님 네. 여기 학생은 동영 지금 다른 몇 번 학생들도 동영. 아, 네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 뭐 졸업식이 맞나요? 태우? 그 다음에 승우? 그 다음에 지민이가 원이고, 강욱이. 네. 그 다음에 수민이. 그 다음에 지원이. 여러분들 다 고1인가요? 이제 올라가는? 네. 중학교 2학년 없죠? 있어요? 다 중3에서 이제 졸업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 되는 기분이 어때? 떨려? 아무렇지도 않아? 자기가 수학상을 처음 한다. 아, 다 한 번씩은 했어요? 아,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방학 동안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본 수업을 들어갈 텐데, 선생님 이름 아나요? 선생님 이름 몰라요? 선생님 이름은, 그러니까 교재는 요번 주 안에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게 될 교재가 총 4권인데요. 그러니까 요번 주에 2권을 받을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받을 거냐면, 요 수학상에 이제 본교재가 있어요. 이 지금 프린트가 이제 본교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워크북. 그러니까 워크북은 수준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쌤보다는 조금 어렵고요. 뭐, 블랙라벨보다 좀 쉽고요. 내신 고쟁이에 조금 2스텝, 3스텝 있는 문제가 한 단원당 뭐 20에서 30문제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학교 시험에 강한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내신 빈출을 다루게 되는 문제들이 대다수인데 그게 한 7, 80%.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한 20, 30%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죠? 그리고 이제 수학하. 수학하 해가지고 역시 본교재랑 잘 보이나요? 워크북.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요번 주에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월 말. 요거 시작할 때 나눠줄게요. 왜냐면 미리 주면은 또 애들이 잃어버려요. 미리 주면 또 애들이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방학 동안 해가지고 월수금은 나랑 하고 화목은 한상인 선생님이랑 하시죠? 수원 하죠?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나? 모르니?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방학 동안 진행을 할 거고 이 앞부분은 이제 많이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중3 1학기 내용이랑도 많이 겹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학 공부를 고등선행을 했으면 이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는 이제 대부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거기 단원이기는 한데 그래서 조금 라이트하게 개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문제 위주로 좀 볼 생각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수학상 제일 처음에 이제 해당되는 게 이 곱셈 공식, 다항식의 연산이죠. 그래서 이 다항식의 연산을 보시면 뭐 책이랑 같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좀 떨림 현상이 있는데 이 지금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이제 연산의 기본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다항식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내 질문 이해했나요? 선생님 이름을 안 가르쳐 줬구나. 선생님 이름은 장정수고요. 그 다음에 쌤 번호가 이제 요거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워크북 문제를 풀죠. 그 다음에 이제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또 이제 끝나고 남아서 물어보고도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이제 그 개인 톡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늦더라도 새벽 안에는 답을 해줄게요. 알겠죠?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첫 질문이 뭐였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은 한 번씩은 다 배웠으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자 이거야. 다항식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 맞을까 틀릴까? 꼭 물어보면 대답 안 하죠. 자, 현우
현우 없나? 강욱이? 자, 이 말이 맞을까요? 다항식의 그 교환 법칙 성립한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일단. 예, 그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다항식에서는 그러니까 다항식에 우리가 지금 A 더하기 B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B가 B 더하기 A가 성립하고 요 A-B랑 B-A는 성립하지 않죠. 맞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뭐냐면 다항식의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연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뭐라고 해줘야 되냐면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 요게 맞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 이 말 자체라는 게 없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다항식의 곱셈의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당연히 뺄셈과 나눗셈은 성립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연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했죠? 여기 보기 문제 보시면은 저 괄호가 왼쪽에 있다 오른쪽으로 왔잖아요. 맞아요? 괄호가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오고 요 지금 플러스가 이제 이렇게 전개되면서 요거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쓰인 법칙이 이제 결합 법칙이랑 이제 분배 법칙이라는 걸 알겠죠. 이해합니까? 그 다음에 간단한 지수 법칙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한 지수 법칙 돼 있는데 중학교 때는 사실은 이 양의 정수의 다른 이름이 뭐죠? 그 양의 정수의 다른 이름이 자연수죠. 자, 양수는 뭐의 줄임말이죠? 얘들아, 양수는 뭐의 줄임말이지? 대답 안 하면 물어본다. 태우? 네. 양수는 뭐의 줄임말이지? 부호가 플러스다의 줄임말이요? 너무 어렵다. 양수는 뭐의 줄임말일까? 양의 정수야? 양의 실수예요. 알겠어요? 자, 양수는 양의 실수의 줄임말이에요. 얘들아, 열심히 쓰면은 안 돼요. 열심히 쓰지 말고요. 이 마음에 새기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오늘 설명해 주는 거나 문제를 뭐 한 30문제 정도 풀 건데, 30문제에서 40문제 정도 풀 건데, 요거를 막 열심히 노트 정리해서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첫 수업이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오늘 수업 시간에 한 거는 오늘 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야. 내가 오늘 이제 그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줄 거거든. 그럼 너희가 뭐 아는 문제도 있고 모르는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뭐 다 알면 좋은 거지만. 근데 이게 오늘 수업이 끝났어. 그 점심을 먹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아닙니다. 네. 다 끝나고 네. 다 풀어주고 채점까지 했는데 2시간 반이 남아가지고. 아, 다 풀고 다 했대? 그러면은 좀 어려운 문제를 뽑아줄게. 잠깐만. 어제 내가 보내준 파일 중에 고1 애들 할 거 있잖아. 네. 거기 보면 레벨 2 있거든? 그거를 뽑아서 좀 줄래? 프린트 할 수 있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레벨 2를 뽑아서 줘. 그러면은. 레벨 1이랑 아니, 레벨 1이 좀 쉬울 거니까 레벨 2 정도 주면 될 것 같아. 뒷부분만. 그것도 다 풀면 그거 다 풀면 그때 얘기해줘. 그거는 채점하고 고치라고 하면 답지를 주지 마. 그럼 일단 먼저 풀어보라고. 자,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연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수원 가면은 저 두 번째 게 그냥 하나로 통일이 되죠. 맞죠? 맞아요? 두 번째 게 하나로 통일이 돼서 저 MN이 이제 지수의 확장에 의해서 실수일 때 다 성립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때도 그냥 실수일 때 다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조립제법. 이 조립제법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건데 조립제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거든. 근데 조립제법이라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3차 이상의 다항식에 대해서 보통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 얘를 이제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근데 거기 간단한 여기 보기 문제를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뭐 프린트랑 같이 보세요. 요 2x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여기 빼기 4, 그 다음에 나누기 여기 x 빼기 3 이렇게 돼 있는데 조리제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의 못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직접 나누어 보기도 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2차식이면 조리제법을 하기는 어렵죠. 그럼 2차식이면 조리제법을 못 할까요? 할 수는 있어요. 2차식은 조리제법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못과 나머지를 구할 때 직접 나누어 보는 것도 뭐 지금 아니면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직접 나누어 보기도 해야 돼요. 그럼 나누어 보면 어떻게 되죠? 뭐 들어가요? 2x. 대답 잘 해주셔야 돼요. 2x 세제곱이죠. 빼기 3x 이렇게 되나요? 선생님 그러면 2x가 아니라 2x 제곱이죠. 네. 그래서 요거를 빼면 어떻게 되죠? 4x 제곱 빼기 4니까 뭐 들어가죠? 4x 들어가나요? 그러면 4x 제곱 빼기 12x고 빼면은 12x 빼기 4니까 여기가 12 들어가겠죠? 그럼 12x 빼기 얼마야? 36이니? 그럼 빼면 얼마니? 40이니? 그래서 못과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조리제법으로도 해볼까요? 조리제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조리제법이란 3차 이상의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쓰는 방법인데 요 개수만을 갖고 오죠. 맞아요? 여기가 2, 그 다음에 1차항이 2차항이 1, 1차항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올 건 뭐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3을 집어넣죠. 그러면 3 집어넣으니까 여기 뭐가 되죠? 2 그대로 오고요. 얘네들이 곱해서 6이 오죠? 둘이 더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곱해가지고 뭐가 오죠? 21.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뭐가 오죠? 63.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죠? 맞니? 나 왜 계산 틀렸지? 3, 7이 21. 3차, 2차, 1차, 0차. 그럼 여기가 틀린 건데? 맨 밑에 마이너스 4 더하기 36에서 32야. 아, 여기가 32구나. 여기서 이걸 빼야 되지. 네. 32.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가 2, 2, 3, 6, 7. 그 다음에 1차항이 0. 3, 7, 21. 그럼 여기가 어디 틀린 거 있니? 2x 세제곱 빼기 6x 제곱이구나. 젠장. 그럼 여기가 이제 7.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하면은 4x 제곱 빼기 12x 빼면 얼마야? 여기가 틀렸지? 이거 뭐 들어가야 돼? 7 곱해야 되지. 그럼 여기가 7. 그 다음 여기는 21. 그 다음에 빼면은 21x 그 다음에 빼기 4. 그럼 여기가 21 들어가죠. 그럼 여기가 21 빼기 36. 맞나요? 63. 그럼 빼면 얼마야? 59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59 딱 나오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게 이제 뭐가 되죠? 몫이 되고 몫을 쓸 때는 2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1 쓰고 그 다음 나머지가 63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가면은 이제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였던 것들이 이제 상대평가로 이제 보잖아요. 시험을. 9등급제 여러분들은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5월 달에 시험 보면 4월 말이나 이제 등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사실은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럼 수학을 다 맞느냐, 뭐 하나 틀리느냐, 1등급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아쉽게 뭐 13등 이렇게 해가지고 2등급을 맞느냐. 그럼 이제 뭐의 차이가 생기냐면 실력은 다 비슷비슷해요. 13등, 12등, 11등, 10등 막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거기서. 누가 실수를 덜 그렇지.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항상 이제 상담하다 보면 학생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거 다시 풀어보면 다 할 줄 아는데요. 이게 시험 볼 때는 좀 긴장해서 그런지 이게 너무 실수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하잖아. 너희도 하고 맞아? 항상 하잖아. 그럼 실수를 내가 항상 걔한테 물어봐. 너는 그러면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걸 생각해 봤냐? 이건 항상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별로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일단 실수를 줄이는 방법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손으로 써서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도 이제 뭐 이런 거 몰라서 틀렸겠니? 하다 보니까 이제 계산 실수 같은 걸 하는 거지. 그러면 풀이를 잘 적는 게 1번이야. 그럼 풀이를 잘 적어서 우리가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것의 첫 번째다. 요게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부러 틀린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그 예제 문제 볼게요. 예제. 여기 그 책 구성을 보시면 예제랑 이제 뭐 엑서사이즈로 돼 있는데 요 문제 자체는 막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엄청 어렵진 않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로 보시면 되냐면 여기 책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 뒤에 조금 어려운 것도 있긴 하지만 뭐 기본 정석에다가 조금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뭐 실력 정석 문제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워크북 같은 것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시간이 남으면 뒤에 거 풀으라고 했고, 만약에 뭐 다 했는데도 시간이 남는다. 엄청 많거든요. 줄 거는 많아. 그래서 일부러 조금 약하게 만들어 놨거든. 너무 어려운 걸 막 집어넣으면 너희들이 힘들어 할까봐 뭐 그거를 조금 감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거 같은 거는 바로 되죠. 자, 1번. 요 3분의 이런 거 다 암산해야 되는데 A 얼마야? 잘 안 보이네요. 3분의 2 A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6AX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AX의 전체의 세제곱의 제곱. 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아니니까 바로바로 해볼까요? 바로바로 하면은 일단은 3분의 2랑 6이랑 4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2가 약분되니까 2 남았고 2, 3, 6이 없어지죠? 그러면 개수는 1이네요. 맞아요? 그 다음 문자는 A제곱 3개, 5개죠? 그럼 A 5제곱. 맞아요? 그 다음 여기 X에 7개죠? X 7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죠? 이렇게 풀어주실 때도 여기다 그냥 안 따라 쓰고 있어요. 그 풀이가 필요한 거는 이제 정리할 시간을 조금씩 줄게요. 오케이? 자, 2번, 3번 여러분들이 해볼래요? 1번, 2번, 3번 답이 나오는지. 답 거기 써놨으니까. 답 혹시 안 나오는 사람 얘기해 주세요. 암산하라고 낸 거예요. (30초만) 더 줄게요. 안 되는 사람? 자,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자,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만큼 바보 같은 건 없어요. 네. 다 됐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보기에서. 자, 요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조리제법을 써서 구하래요. 그럼 얘를 조리제법으로 쓴다는 거는 얘가 0이 되는 거를 집어넣죠. 그럼 우리가 개수만 따오면 2랑 마이너스 10이랑 20이랑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3이 들어가지. 맞아요? 그럼 여기 2 오고 2, 3,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 그 다음 2 플러스 6 5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애들이 몫을 쓸 때 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라고 쓰고 요 나머지는 5라고 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답이 틀리죠? 보니까. 그럼 답이 왜 틀릴까요? 저 3이라는 숫자가 네. x 마이너스 3이 나오는 식일 때 네. x가 0이 되는 값이 되었어요. 네. 근데 저 실제 시계는 2가 더 곱해져 있으니까 네. 뭐랄까 2로 2로? x를 나누어줘야 한다.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거로 나누는 거랑 그 다음에 x-3으로 나누는 거랑의 차이가 없죠. 조리제법을 쓸 때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리제법은 1차항의 개수가 1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요거의 풀이에요. 1차항 개수 1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몫이 자 나누는 수 나누는 식이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그때 몫은 그러니까 원래 나누는 식이 이렇게 쓸까요? 원래 나누는 식이 x 플러스 a분의 b일 때는 맞아요? 그때 몫을 qx라고 한다면 요 나누는 식이 ax 더하기 b일 때의 몫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aqx? A를 곱해. 여기가 a가 곱해져 있지. 그러니까 이 몫은 뭐가 된다는 거죠? aqx야? A분의 Q. 그렇지. a분의 1의 qx가 된다는 거예요. 일반화돼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해했어요? 근데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나눴잖아. 그럼 나누니까 이거로 나눴을 때 몫은 이제 모르니까 qx 나머지를 뭐 rx, r 이렇게 쓸 거 아니야. 1차식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제 2로 묶어주는 거야. 그럼 x 빼기 3의 2지. 그러면 이 qx가 이제 2x-3으로 나눴을 때는 원래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라며. 그럼 여기 2분의 1을 해줘야 주어진 식의 변화가 없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라 a가 붙으면 거기에 몫은 a분의 1이 붙어야 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애들이 실수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살짝 정리해 놓을까요? 뭐 잘 정리해 보세요. 알아서. 그러니까 나누는 식이 요거일 때 몫을 qx라고 한다면 나누는 식이 이거일 때 몫은 a분의 1 qx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론은. 이해합니까?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아침부터 이제 뭐 선생님도 서울에서 왔지만 그 수업을 해달라고 해서 그럼 여기까지 오려면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어떤 교통수단? 아, KTX 타고 오죠. 차 끌고는 못 와요. KTX 타고 오면 1시간 반, 뭐 2시간 사이 걸리거든요. 그럼 KTX 송정역, 광주 송정역. 선생님 사실 광주에 온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광주의 학생들의 어떤 그 생각과 마인드가 어떤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요. 선생님이 그래도 학원 강사 생활을 조금 오래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광주 학생들과 시민들의 그런 생각들과 이제 맛있는 것들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연습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저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요 다항식이라는 게 1 더하기 x 더하기 2x 제곱에 쭉 가서 여기가 100x의 100승. 이거의 전체 제곱이죠. 이거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항이 몇 개 있어? 항이 101개잖아. 이거를 제곱하는 건 무리죠. 그럼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쉽게 생각하면 요거랑 요거를 곱했는데 요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x 세제곱의 개수가 해당이 되는 항들만 찾으면 되죠. 그러면 1이랑 뭘 곱할 때죠? 1이랑 X 세제곱. 여기 이거 이거는 3X 세제곱. 그렇지 3x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또 여기 x랑 뭐 곱할 때죠? 2x 제곱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 x 2x 제곱이랑 뭐 곱할 때죠? 앞에서 2x 제곱이랑 뒤에서 x 곱할 때 맞아요? 그 다음에 앞에서 3x 세제곱이랑 뒤에서 1을 곱할 때 뭐 요거 해가지고 곱하기 2배 해도 상관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개수가 3, 2 더하면 5인가요? 여기도 5인가요? 그럼 더하면 얼마죠? 1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어렵지 않죠? 이런 거 이제 학교 내신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면 학교 시험을 몇 분 보죠? 아, 그렇게 많이 봐. 과학고 갔나요? 과학고 가면은 100분 맞아요. 과학고는 100분 보거든요. 예.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40분 봐요? 아, 니네, 45분? 중학교 수업 시간이 몇 분이죠? 45분. 그럼 고등학교 수업 시간이 40분이겠어요? 몇 분이에요? 50분이에요. 그럼 시험 시간이 일반고 기준으로 50분이에요.
그럼 50분 안에 몇 문제 정도를 볼까요? 대략 생각해봐요. 중학교 시험 문제랑 문제수는 비슷할 거거든요. 그럼 대략 20문제죠. 그럼 여러분들 OMR 마킹하고 서술형 체크해야 되고 하면 한 문제당 몇 분 안에 풀어야 돼요? 생각해봐요. 20문제야. 50분 안에 풀어야 돼. 뭐 서술형 이제 답안지에 뭐 써야 되고 마킹하고 뭐 해야 되잖아. 검토도 하고 그러면은 몇 분 안에 풀어야 될까? 근데 검토하는 걸 기준으로 포함을 했을 때 그럼 한 시험지, 수학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40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검토까지 끝나서. 맞아요? 그럼 40분에 20문항이면은 최소한 한 문제당 2분 이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몇 초 안에 풀어야 돼? 50초를 넘어서면 안 돼요. 알겠어요? 50초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뭐 그거는 이제 차차 점점 고등학교 지워되죠? 관련된 얘기는 뭐 우리 아직 겨울방학 많으니까 차차 얘기해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보통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들한테는 고등학교 애들을 소개를 시켜줘요. 왜냐면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갔을 때 처음 시험을 보는 애들의 마음처럼 이 고등학교를 처음 올라갔을 때 그런 마음을 선생님은 잊었어요. 미안하지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현장에 있는 애들,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만약에 내가 여기 광주에서 너네들 학교의 선배들을 많이 안다면 고등학교 발표 안 났죠? 네, 고등학교 발표 안 났죠? 선배들을 많이 안다면 그 학교 선배들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많아요. 뭐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수행 평가를 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가 선생님별의 어떤 시험 특징이라든가 그래서 뭐 그 선배들이랑 조금씩 알고 지내면 나쁜 건 없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fx를 다항식 gx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했어요. 그럼 식을 쓰면 어떻게 돼요? fx를 요 gx로 나누었을 때 몫을 모르죠? 그럼 qx라고 보통 쓰죠? 몫을 왜 q라고 쓸까요? 뭐의 약자죠? 몰라요? 그냥 쿼션트의 약자예요. q, u, o, 점점점. 그다음 나머지를 왜 rx라고 써요? 리메인. 네, 리메인. 그래서 보통 우리가 rx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죠. 오케이? 기호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f 더하기 g 더하기 r을 g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이거를 gx로 나눈 나머지, gx로 나눈 나머지. 자, 어떻게 할까요? 얘는? 네. 그러면 fx를 저기 쓰신 거랑 똑같이 gx 곱하기 qx 플러스 rx로 바꿀 수 그치, 여기다 이제 집어 넣어야겠죠. 왜냐면 gx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여기 나머지 r은요, 이거보다 차수가 낮아요. 그래서 gx로 나누어 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럼 관심 있는 건 여기 앞부분을 g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나머지랑 얘를 더하면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집어넣으면 g로 묶을게요. 요 두 개를. 그럼 g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qx에다가 플러스 여기 r1 있고 그 다음에 rx 이렇게 있는 거죠. g분의 r인가요? g분의 r 여기 플러스 r 됐습니까?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g로 묶은 거예요. 맞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나머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얘로 묶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근데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돼. 얘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 여기 qx 플러스 1이지. 그럼 여기 나머지가 rx 남았지. 여기 뒤에 rx가 하나 더 남았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몫이 되는 거고 여기 뒤에 부분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2rx가 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훌륭한 학생들이요. 적을 거 있으면 빨리빨리 적으세요. 본교재는 답지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그 워크북도 사실 답지를 주기 싫었는데 답지를 안 주면 질문이 왕창 쏟아질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일단 워크북은 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교재는 풀이를 거의 다 하기 때문에 답지가 없다라는 거. 자, 넘겨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곱셈 공식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곱셈 공식을 다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네, 곱셈 공식 다 모르는 사람들 없죠? 이제 그러면은 저기 있는 것들은 다 아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말고 요거를 전개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a 세제곱 3a 제곱 b 그 다음에 3a b제곱 그 다음에 b 세제곱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럼 요거를 만약에 이 4제곱한 건 안 써 있잖아요. 이 4제곱한 걸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A 4제곱 A 4제곱 플러스 4 4 맞나 이거? 해봐요. 괜찮아. 틀려도 돼요. 4 A 3제곱 세제곱 B. 규칙성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뭘까요? 이게 4 A 제곱 B 제곱 그 다음 뭘까? 4A 제곱 B 제곱 아니에요. 그 다음 4 아니면 6이었나? 6A 제곱 아, B A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4 4AB 세제곱 플러스 B 4제곱 B 내제곱 이렇게 돼요.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알아요? 요거 A 플러스 B 제곱까지 써볼까요? A 플러스 B 제곱 써보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요. 재미난 거 하나 보여줄까요? 여기 A 플러스 B가 있으면 A 더하기 B죠 그냥. 그럼 그 앞에 개수만 써볼까요? 1, 1, 1, 2, 1, 그 다음에 1, 3, 3, 1, 그 다음 뭐죠? 1, 4, 6, 4, 1.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1호 10, 15, 1 이렇게 5창의 개수도 파악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곱셈 공식을 처음 배웠을 때는 야 이거 외워, 이거는 기본이야, 이거 모르면 뭐 화장실도 못 가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조금은 생각해 보자고. 이 A 플러스 B의 4제곱이라는 거는 합해서 4번을 곱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 A를 4번 곱했죠. 그 다음 이거는 A 3개, B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4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A 2개, B 2개를 뽑는 건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처럼 보여요?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 좀 더, 이게 뭐예요? 정삼각형 그냥 삼각형처럼 보이죠? 이걸 무슨 삼각형이라고 할까요? 아는 사람? 누구의 삼각형이라고 할까요? 예전에 수학 귀신 나왔는데 수학 어디? 수학 귀신 아, 수학 귀신. 뭐야? 파스칼 네.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이제 배우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파스칼의 삼각형의 요 개수들이 특징을 보면 위에 2개를 더해서 아랫게 오죠. 2개를 더해서. 위에 2개를 더해서 아랫게 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요걸 이제 항이 2개잖아요. 항이 2개라서 2항이거든요. 여러분들 2항하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3에 2x 빼기 3 요거 넘기는 2항하고 구분하나요? 여러분들은? 여기 지역들을? 항이 2개다 2항. 그 다음에 항을 넘긴다 2항. 그 다음에 이 영어 2항 구분할 수 있어요? 문맥을 보고 파 문맥을 보고 파악해요. 그러니까 발음의 차이를 이거 대구 애들은 되게 잘해요. 2항, 2항, 2항. 이거 되게 잘해요. 대구 애들은. 여러분들은 못하나요? 네, 선생님도 못해요. 그래서 요 항이 2개잖아요. 그래서 이건 항이 2개라서 2항이에요. 자, 2항을 전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2항을 전개해서 나오는 개수들을 모아오는 삼각형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몇 차씩 있든 간에 전개를 했을 때 개수들을 다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4차 이상의 식을 다루진 않아요. 4차 이상의 식은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계산을 그냥 복잡하게 한 거고요. 대부분 3차까지만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 있죠? 중요한 거. 이런 것도 그냥 바로바로 전개 가능한가요? x 더하기 b x 더하기 c. 이거 뒤에 이제 문제 있는데요. 요걸 이제 전개하면은 여기가 x 세제곱이죠. 그다음 앞에 오는 게 뭐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x 제곱이죠. 그 다음은 ab, bc, c. 그래서 요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오는 거고, 여기는 2개끼리의 곱의 합이 오는 거예요. 2개끼리의 곱의 합. 그 다음 여기가 x. 그 다음 마지막은 a, b, c 3개의 곱 이렇게 온다. 그래서 이거를 이따가는 문제에 나와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꼭 다 아는 거 아닌가요? a 제곱 플러스 ab 그 다음 b 제곱이랑 그 다음 a 제곱 마이너스 ab b 제곱. 자, 요거는 a 4제곱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요거 때문에 나오는 식, 이거랑 꼭 같이 나오는 식 이거예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요거 전개하면 뭐가 된다? 요거 전개하면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다.
자, 우리가 곱셈 공식은 얘를 전개해서 나오는 식이고요. 인수분해는 얘를 역연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세트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 그래가지고 밑에도 있는데요.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보기 문제 같은 거 보시면 요 x 빼기 y가 5고요. xy가 7일 때 이거 구하래요. 그럼 제곱하면은 x제곱 빼기 2xy 더하기 y제곱이 25잖아요. 거기 25에서 하나 빼주면 되죠. 7을. 그래서 18이 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지원이? 이해합니까? 네. 수민이 이해합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럼 넘겨볼게요. 아, 이것도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죠. 자, 이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을 갔어요. 서점을 가면 이 수학 상이라는 문제집이 몇 권 있을까요? 나도 몰라요. 엄청 많겠죠. 네, 수학 상이라는 문제집 엄청 많겠죠. 그리고 교육 과정이 이제 2022 기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막바지죠. 막바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방에 대학을 가는 게 좋죠. 예, 만약에 재수하면 교육과정도 바뀌고 공통사회 공통과학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막 열심히 미적 보냈는데 수능이 안 나오고 막 이러면은 열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항상 모든 시험에 나오는 문제와 동시에 어느 문제집을 펼쳐도 있는 문제예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n이라는 게 지금 뭐로 주어져 있냐면 요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5예요. 자, 근데 사실은 이거의 핵심 문제는 원래 1번이 없고 2번이거든요. x가 2.01일 때 요 n의 값을 구하래. 이게 문제예요. 원래는 학교 시험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2.01을 세제곱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2.01을 세제곱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저 1번의 꼴로 변형을 해서 ABCD를 찾은 다음에 거기다 저거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2로 조리제곱 셈. 예,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얘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대입한 얘를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1번식을 생각해내서 1번의 ABCD를 찾은 다음에 우리가 거기다 2.01을 집어넣어서 n을 찾아라. 이 얘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2로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요? 이제 그 얘기예요. 옛날에는 이제 배우면은 저거를 2로 조립제법해서 ABCD 찾으면 돼 했잖아.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을 거 아니야. 처음 배우면. 근데 이제는 저게 왜 2로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요? 알아요? 자, 왜 그런 거냐면 얘를 저 1번 문제 보시면 n을 여기 어떻게 돼 있어? a의 x-2의 세제곱, b의 x-2의 제곱, 그다음 c의 x-2 플러스 d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 저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x-2로 묶는다고 생각해 봐요. 얘를 x-2로 묶는다고 생각을 해 보면 요게 a의 x-2의 제곱, 여기 b의 x-2 플러스 c고 여기 마지막에 d죠. 그러니까 x-2로 묶었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2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값이 d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또 어떻게 되죠? 여기서도 또 x-2로 묶이죠. 그러면 이제 x-2로 묶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나머지가 c잖아요. 이해했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이 2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써줘라. 요 2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써줘라. 그럼 2, 2, 4, 5, 10, 6, 12, 17. 근데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여기다 또 2로 해라. 2, 2, 4, 9, 18, 24. 얼마니?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예, 네,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이건 끝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야겠죠? 너무 좁네요. 2, 2, 4, 13.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어차피 이거는 세제곱에 있는 그 세제곱의 항의 개수는 무조건 2예요. 그러니까 A는 무조건 2죠. 선생님 오랜만에 이게 분필 수업을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그 다음 B는요. 여기가 13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C는요. 24죠. 그 다음에 D는요. 17이에요.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라? 2.01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2.01을 집어넣으면 0.01의 세제곱은 0.000001이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 2를 곱하니까 0.000002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0.01의 제곱이니까 0.0001이니까 13을 곱하면 0.0013이고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도 그냥 무식하게 하면 안 돼요. 얘는 0.01이니까 24고요. 17이에요. 이걸 다 더하니까 17.24130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거. 알겠습니까? 예. 이런 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뭐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죠? 그래도 겨울방학인데 이렇게 아침 9시에 일어나가지고 학원 온다는 여러분들이 참 대견스럽네요. 예, 진짜로요. 그리고 막 점심도 학원에서 먹고 3시까지 하고. 근데 그만큼 해요. 예. 졸업식 파토 내고 갔어요. 아, 졸업식은 갔어야지.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아, 오늘 상 받아야 돼요? 약간 학생회장 출신 같아요. 아니요? 학생회장 아니에요? 부회장이에요? 반장? 약간 리더십 있어 보여요. 이게 우리가 사실 수학 공부를 한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제1의 목적이 사실 대학이죠. 예, 대학 때문에 수학 공부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대학을 잘 가기 위한 방안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면 일단 요즘 트렌드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트렌드는 예전에는 올해 수능의 키워드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이 9월 달에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9월 달에 고3애가 수학을 100점 받았어요. 선생님 너무 쉬워요. 전 재수생이에요. 재수생. 선생님 저는 수학은 이제 됐고요. 국어가 좀 어렵게 나올 것 같아서 국어 공부 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과탐 50점 맞으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수학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 위주로만 정리를 했죠.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30분 남았대요. 모의고사 수능은 수학이 몇 분인 줄 알아요? 아, 이게 대화가 안 되네요, 여러분들이랑. 수학 수능은 100분이에요. 수학 수능은. 수학 수능은 100분이요. 수학 수능은 100분이고요. 30분이 남았대요. 잘하는 애겠죠? 근데 이제 수능 때 몇 점 맞을게요? 수능 때 1등급은 나왔거든요. 근데 87이에요. 그러면 이 87이라는 거는 모의고사가 2점, 3점, 4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뭐 4점짜리 한 3개 하면 88이잖아? 3점짜리 2개? 뭐 이렇게 틀렸겠죠? 87, 86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근데 올해 작년 수능의 키워드는 뭐였냐면, 원래 정부에서 이 9월 모의고사가 이제 9월 첫째 주 정도 시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했어요? 이게 너네는 좀 안타깝지만, 너네가 이제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해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예?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킬러 문항을 없애는 시험을 9월 달에 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대부분 잘 봤죠. 그리고 이제 역시나 킬러 문항이 없는 수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보통 수능 시험이 어려우면 무슨 수능이라고 하죠? 예, 그럼 쉬우면은. 근데 요번에 새로운 키워드가 하나 나왔어요. 뭐라고 할게요? 요번 수능 수학의 키워드 3글자. 요번 수능 수학은 지레바 수능이었어요. 들어봤어요? 이 지레바 수능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풀어도 최소한 20분 이상 걸리는 문항을 킬러 문항이라고 해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30분 이상, 40분이 걸리겠죠. 수능 30번 같은 거. 근데 올해 수능 30번은 또 쉬워요. 예를 들어 미적분 마지막 문제 이런 건 쉬워요. 근데 이 뭐 수학 1에 있는 마지막 문제, 수원수 2의 마지막 문제 그건 또 어려워요. 그런 게 이제 원래는 어렵게 나와서 킬러 문항이라고 했는데 이제 소는 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 킬러 문항의 난이도를 조금 낮추고 그러면 이제 변별력을 가려야 되잖아. 그럼 나머지 문제들의 계산이나 생각하는 거를 조금 더 늘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보통 시험 문제를 풀면 쭉 풀다가 21번에서 이거는 포기하거나 찍어야겠다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쭉 풀다가 갑자기 6번, 7번에서 막히네. 12번에서 갑자기 막히네. 그러니까 애들이 멘탈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원래는 풀었던 문제인데,
원래는 이 번호에 있는 문제는 맞춰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갑자기 막히니까 이 쥐대바 수능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기조는 계속 될 거예요. 예. 왜냐면은 그 학교 내신으로 이제 대학 가는 것도 이제 많지만 여러분들 밑에 학년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또 완화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까지는 내신으로 거의 가겠지만 근데 수능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신과 수능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 같이 생각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상위권의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거는 암산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제 4번에 1번 보면은, 이런 거 계산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자, x 더하기 y가 4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8이다.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구하여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x, y를 바로 알 수 있죠? 제곱해서 8 빼주면 얼마예요? 8인데 2로 나누니까 4인가요? 그럼 요거 어떻게 바꾸죠? x 더하기 y의 전체 세제곱에 빼기 3xy에 x 더하기 y 이렇게 바꾸나요? 맞습니까? 그럼 4의 세제곱 얼마? 64에서 빼기 12 곱하기 4, 48을 빼주나요? 얼마죠? 48 뺐어요. 얼마예요? 26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x 26 아니네? 16이죠. 48이니까 16이죠. 그 다음에 x-y를 구하래요. 그럼 x-y를 바로는 못 구하니까 얘도 역시 제곱해주죠. 그럼 x제곱 빼기 2xy 더하기 y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이제 집어넣습니다.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야? 8이고 여기가 4니까 빵 이렇게 나오겠죠. 제곱해서 0 되는 건 0밖에 없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밑에 거 암산 됩니까? 요거 x제곱 y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거 제곱에서 2배 한 거 빼주면 되죠. 그럼 25에서 얼마 빼줘? 14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암산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집중력은 몇 시간이에요? 이 중학생들은 이제 학교 시험이 45분이고 그거보다 더 긴 시험을 보는 거는 뭐 토익 토플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토플은 4시간인가? 토플은 이제 너무 길고요. 보는 애들도 좀 많이 없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수학이 100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2시간 정도를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시부터 수업해서 12시까지인가요? 예, 그러면은 한 번만 쉴 거예요. 알겠습니까? 2번 쉴 줄 알았죠? 자, 3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인 4분원 OAB의 내부의 넓이가 18인 요 직사각형 OCD가 있는데 요 선분 AC랑 C랑 그 다음에 EB의 길이합을 구하래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뭐라고 써 있어 이거? 4분원이라고 돼 있죠. 원을 4등분한 것 중에 하나, 그래서 4분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아니라 O, A, 그 다음 B, 쭉쭉, 그 다음에 C, D, E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구하라고? 뭐뭐 길이합 구하라고? AC랑 그 다음에 C랑 그 다음에 EB 여기 구하라고? 네, 요 길이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그 4분원 OAB의 내부의 넓이가 18이라 그랬거든요. 이 직사각형이 OCD가. 그러면은 이 길이를 모르니까 얘를 뭐라고 해? X라고 할까? 얘를 Y라고 해볼까?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건 XY가 18이다. 요거 하나 알고 있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8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죠? 요게 반지름인데 요것도 반지름이죠. 맞아요? 얘도 반지름이잖아요. 이 OD도. 맞아요?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루트 씌운 게 8이니까 제곱하면 64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아까 뭐였어? 요거랑 요거였지. 근데 요거는 어차피 직사각형이니까 길이가 정해져 있어. 반지름이 뭐라 그랬는데 8이라고 정해져 있지. 맞아?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8에서 x 빼준 거지. 요 길이는 얼마야? 8에서 y 빼준 거지. 맞아? 그럼 다 더해야 되잖아. 그럼 다 더하면 얼마야? 24에서 x 더하기 y를 빼라고 하는구나. 그럼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제곱을 했는데 여기에서 2xy를 빼준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요게 64고 그 다음에 요게 36이니까 넘기면 100이니까 요거는 10이네요. 됐어요? 그래서 14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글씨가 혹시 못 알아보겠으면 얘기해줘요. 좀 더 반듯하게 써줄게요.
원래 이거 이게 꽂아서 하는 게 있는데 두고 왔어요. 이 떨림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 위에가 헬스장이었어. 저번에 그 영어 선생님이 그렇다던데 위에서 뭐 운동해서 이게 풀리니까. 아 진짜? 근데 내가 이거 잡고 있어 떨리는데 이게 약간 이게 문제 같은데? 네. 아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움직여서 지금 떨리는 거구나. 심장이 자체가 움직이더라고요. 무섭다. 이러다 내려앉으면 어떡해? 아 위에가 헬스장이었어. 헬스장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어.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운동 많이 하나요? 그 체력 관리가 진짜 제일 중요해요. 승우? 누가 승우죠? 승우 운동 하나요? 했었어요. 뭐 했어요? 여러 가지. 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 헬스장들도 망한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 풀려서 진짜 다행이에요. 근데 요즘도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애초부터 이렇게 했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자, 이 x, y, 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이 저렇게 돼 있다. 10xyz를 구하여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x, y, 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식을. 한 개마다 3씩 넣어보면서 풀어볼 거예요. 아, 절대 안 되죠. 3, 네. 2, y는 3. 자, 우리는 이제 그 처음 배우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가식을 보고 가를 보고서 어떤 식을 만들어내야 할까를 조금 생각해야 돼요. 이 수학은 생각하는 과목이잖아요. 네, 저거 가식을 보고 어떤 거를 만들어내야 될지 대답해 줄 사람? 이 동영상 강의 보고 있는 애들도 대답해 줄래요? 자, 가식을 보고 뭘 만들어내야 될까요? 그래야 문제를 풀죠. 아, 내가 원하던 답이요. 자, 적어도 하나는 3이니까 x가 3이거나 아니면 y가 3이거나 그 다음 ez가 3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말은 x-3이 0이거나 또는 y-3이 0이거나 또는 ez 빼기 3이 0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떤 방정식이 했냐면 요 x 빼기 3이랑 y 빼기 3이랑 ez 빼기 3의 곱이 0이라는 말과 같아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가식을 보고 요게 바로 나와야 돼요. 요게 바로 나와야 돼요. 이제는. 그럼 얘를 이제 전개해 볼게요.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뭐 그냥 하나씩 할까요? x, 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9 요거랑 그 다음 2z 빼기 3 요걸 곱하니까 얼마예요? 2xyz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 그냥 다 쓰자. 귀찮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z 마이너스 플러스 9x 마이너스 6yz 플러스 9y 플러스 18z 플러스 18z 마이너스 27 이퀄 0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3에 저 뭐라 써있어요? 3에 x 빼기 y 더하기 2z니? 요게 뭐라고 돼 있어요? 요게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는 요게 xy, 2yz, 2zx라고 주어져 있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뭔가 지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요거 x-y 더하기 2z가 어디 있어요? x, y, xy, z. 저 그냥 18z랑 같이 3으로 묶으면 여기서 18z랑 같이 3으로 묶을까요? 요 세 개를? 그럼 이게 x 더하기죠? 부호가 이거 플러스네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3으로 묶으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얼마야? 3으로 묶으면 9로 묶으면 묶으면 될 것 같아요. x 더하기 y 더하기 2z가 되고요. 그럼 요거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로 묶어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3으로 묶죠. 그럼 xy 플러스 2xz 플러스 2yz 맞니? 두 개 그러면 합치. 그렇지. 그러면 이거에 3배하면 9고 요게 2배잖아. 3배하면 3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싹 다 없어져요. 됐어요? EXYZ는 27. 그렇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10xyz잖아요. 그럼 10xyz는 요 27을 넘겨서 5배 하면 되니까 5, 7에 35, 20, 135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네.
드디어 분필이 하나 부러졌네요. 언제 부러질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요 띠4라고 해가지고 요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이요. 항등식이라는 게 뭐예요? 항등식은 미지수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성립하는 등식. 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요 등식은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뭐랑 뭐로 나눌 수 있을까요? 등식이 뭐예요? 등신 말고 등식. 등호가 있는 식. 네, 등호로 연결된 식이 다 등식이에요. 근데 이 등식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뭐죠? 하나는 방정식이에요. 또 하나는 항등식이고요. 이해합니까? 그럼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죠? 방정식 많이 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그럼 방정식의 정의가 뭐예요? 미지수가 있는 식. 아, 미지수가 있는 식이요? 그러면은 3x는 3x다. 이것도 방정식인가요? 이거는 소거되니까 아니. 이건 소거되니까 아니다? 방정식이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도 거짓도 될 수 있는 식. 요게 방정식이에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수행평가 보는 학교 중에 어떤 학교는요, 이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방정식은 풀 줄 아는데 방정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방정식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저는 풀 줄은 알아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방정식이란 미지수의 값에 따라, 그러니까 외우세요 지금.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도 거짓도 될 수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이죠. 미정계수라는 건 뭐죠?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미정계수라고 하죠. 이 미정계수법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 두 번째는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저 위에 있는 식이 0이다. 그리고 이게 잘 봐. 요게 0이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다 0이 되는 건 아니야. 개수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 있을 때만 요 개수들이 다 0이에요. 자, 좌변과 우변이 같다 그래서 요 개수들이 전부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차수의 개수들이. 얘네들이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 있어야지만 요 차수의 개수들이 서로 다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해가지고 다항식의 나눗셈과 이제 항등식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요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을 쿼션트라고 했고요. 나머지를 r이라고 했죠. 자, 근데 요게 결국은 a는 뭐가 되는 거죠? b에다가 q를 곱해서 r을 더한 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나누어지는 수죠. 이런 거 뭐라 그랬죠? 초등학교 때? 자, 나누는 수를 뭐라 그랬죠? 그냥 나누는 수라고 했나요? 두 글자로. 자, 얘는 몫이라고 하죠. 얘는 나머지라고 하죠. 나누는 수를 혹시 뭐라 그랬는지 기억 안 나요? 초등학교 때? 재수 없다 이렇게 들어봤어요? 재수.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그런가요? 옛날 단어인가요? 자, 요거는요. 나누어지는 수. 그럼 뭐라 할까요? 자, 당하면 어떻게 되죠? 뭐가 나오죠? 오늘 좀 슬픈 얘기 하고 싶지 않아. 너 얼마 전에 이렇게 당한 사람 있잖아. 피습. 당하면 뭐가 나오죠? 이제 이 얘기하면 안 돼요. 끌려가요. 당하면 뭐가 나오죠? 피. 그래서 피제수예요. 알겠어요? 얘는 나눔을 당하는 수죠. 오케이? 그래서 요 A라고 하는 거는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그래서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지금 항등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뭐라 그럴까? 자, 다시 얘를 이제 직접 나누어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 정도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 자, 되게 많죠? 빔6. 자, 인수분해 공식인데 사실 이것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여러분들 여기 있는 10가지씩 다 알아요. 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에 지금 이 수업을 9시에 들으러 올 정도면 이건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전부 다 이제 한 번씩 써보고 증명해봤냐? 이 얘기예요. 자,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되게 좀 난감하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인수분해는 다 할 줄 알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다항식을 괄호가 있는 무언가로 바꾸는. 아우, 비슷해요. 한 다항식을, 그, 여러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 거를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로 묶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저기 1번, 2번, 3번, 4번, 뭐 다 알아요. 다 알고, 이제 여기서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건 사실 이거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 근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요거를 a 플러스 b의 세제곱 빼기 3ab 이렇게도 쓰잖아요. 이건 인수분해 한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인수분해의 변형 공식이에요, 사실은.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라고. 그러니까 인수분해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얘는 한 다항식 여러 개의 곱으로 나타낸 게 아니니까. 맞아? 뭐 이 다음 중 인수분해한 것 중 틀린 것은 이런 거 나오긴 해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쉬우니까 a 플러스 b에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애들이 많이 까먹는 거 뭐 저거 맨 마지막 거죠.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자, 여기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bcc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증명할 수 있어요? 저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증명할 수 있어요? 왠지 저 할 수 있다라는 눈빛을 가지는 저기 할 수 있어요? 저기 지금 누가 있는 거죠? 강욱이? 그 일단 저기 여기 이쪽에서 a랑 저기 a 제곱이랑 그렇게 곱하면은 그건 소화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조합에 네. 나올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없으니까. 얘를 우리가 얘가 이계됨을 증명할 때 요거를 전개해서 요계됨을 증명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요거를 전개해서 요계됨을 증명하면 안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요계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여기서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a 더하기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니?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c 세제곱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거 인수분해 증명하려면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개로 보자. 그러면은 이게 자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이거에 플러스 c 세제곱 어떻게 증명하니? 똑같이 쓰는 건가? 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쓸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를 봤을 때 요거의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지. 그럼 어떻게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야? 그럼 둘이 이거 이용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c 곱하기 a 더하기 b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남은 게 여기 마이너스 3ab로 묶으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고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묶어줄 수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묶었다. 그럼 이거 남는 게 뭐예요? a 제곱 2ab 남았죠. 근데 마이너스 3ab 있으니까 마이너스 ab가 남았어요. 그럼 여기가 b 제곱 남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있죠. 여기 c 제곱 있고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막상 증명하라고 하면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증명한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요 정도. 근데 요거 지금 여러분들 실력청소 보시면 보기 문제 있어요. 보기 문제. 그러니까 암산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필수 예제에도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 여기서 또 변형된 식이 있잖아? 요거 2분의 1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그 다음에 a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 b 마이너스 c의 제곱
C-A 제곱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자, 요것도 증명할 수 있죠? 요건 어떻게, 요거를 2배 하죠? 요거를 2배 하면은 얘를 2배 했으니까 2배 했어. 그럼 여기 2분의를 해줘야 주어진 식의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 거고, b제곱 마이너스 2bc 플러스 c제곱 요게 되는 거고,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2c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요 증명 살짝 써놓으세요. 네. 그래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식이 왜 저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젠 다 알아야 된다.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새겨줘요. 선생님이 한 3주는 이름 외울 거거든요. 2주? 태우. 네, 태우, 승우. 그 다음에 강욱이, 수민이, 지원이. 그럼 안 온 애들이 한 9명 되네요. 강욱이는 무슨 중학교예요? 아 저쪽이 능주중학교. 능주중. 승우는요? 삼육중. 태우는요? 성덕중. 다 모르겠네요. 수민이는요? 모던중? 무등중? 지원이는요? 수이중? 수이? 숭의중. 숭의중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 유명한 중학교가 뭐예요? 삼육도. 내가 있었는데 그 재단이 있던데 고등학교랑 같이 있는 거, 남고 있는 거. 문성 중 문성고가 좀 유명한가요? 예. 문성재단. 그래서 요런 8x 세제곱 플러스 27y 세제곱은 요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꼴이니까 2x 더하기 3y 이렇게 되나? 그 다음에 여기가 4x 제곱 빼기 6xy 플러스 9y 제곱 이런 거 이제 그냥 술술술 써야 돼요. 자, 2번 x 6제곱 빼기 y 6제곱 x 6제곱 맞나요? x 6제곱 빼기 y 6제곱. 자, 이런 것도 그냥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합차 공식이잖아요. 이렇게 쓰고서 여기 이제 슬슬 써야죠. 여기 x 플러스 y 튀어나오고 뒤에서 x 마이너스 y 튀어나오고 앞에서 요거 튀어나오고 뒤에서 요거 튀어나오고 맞습니까? 이거 슬슬 써야 돼요. 자, 세 번째 저 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y 마이너스 12xy제곱 플러스예요. 플러스 8y 세제곱. 요것도 x 더하기 2y 전체 세제곱이라는 거를 슬슬 써야 돼요. 네 번째 것도 이 제곱해서 여기 답에 제곱이 없네요. 오타네요. 요거의 전체 제곱이라는 거 써놓으세요. 예. 여기 이거의 괄호의 전체 제곱인데 제곱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인데요. 이 복잡한 식들을 어떻게 인수분해 하느냐. 요 P라는 게 요 X 세제곱 3XY 더하기 2Y제곱 X 더하기 3Y 빼기 2예요. 자, 요거를 인수분해 하래요. 그러면은 일단 인수분해의 기본은 공통인수로 묶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식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제곱이에요. 맨 앞에. 그럼 여기가 2차니까 일단은 뭐로 묶죠? x로 묶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x로 묶으면 3y 더하기 1에 여기 x고요. 남는 게 2y제곱 3y 빼기 2예요. 그럼 여기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1, 2, 2, 1, 여기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y 플러스 2랑 2y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면 3y 플러스 1 딱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 했을 때 x 더하기 y 더하기 2, 그 다음에 x 더하기 2y 빼기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Q 같은 건 어떻게 돼요? Q 같은 거는 요 A 제곱에 B 마이너스 C, 요 B 제곱에 C 마이너스 이런 거 이제 많이 했을 거예요. C 제곱에 A 마이너스 B.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죠?
요것도 일단은 처음 정리할 때 뭐로 정리해야 돼요? 이런 걸 무슨 식이라 하죠? 한 다항식 내에 A, B, C의 차수가 다 동일하죠. 이런 걸 동차식이라고 하죠. 이 동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요 A 제곱은 일단 2차식이 B-C가 있고요. 그 다음 A로 묶으면은 여기가 이제 C제곱 빼기 B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서 B제곱 빼기 C제곱으로 쓰고요. 그 다음 남는 식은 이제 BC로 묶어볼까요? 그럼 B-C 이렇게 돼서 B-C로 다 묶을 수 있죠. 그럼 내가 이제 B-C로 다 묶어주면은 요 앞에 있는 게 A 제곱 마이너스 A에 이 B 더하기 C에 플러스 BC니까 요게 A-B, A-C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럼 A-B, B-C, A-C 요게 답인데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보통 A, B, C 이렇게 순환형으로 쓰는 게 좋거든요. 이런 걸 윤환형, 순환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A-C로 쓰는 것보다 마이너스를 끌어내서 A-B, B-C, C-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요. 알겠습니까? 네. 됐죠? 자, 다음 거. 요것도 쉽잖아. 저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빼기 1 더하기 3XY. 그러면은 X, 그 다음에 더하기 Y 빼기 1 이거 아니니? 빼기 와. X 빼기 Y 더하기 1? 잠깐만. 아, 그렇지. X 빼기 Y 더하기 1 해서 이렇게 되고. 이거 다 할 수 있죠? 이거 패스해도 되죠? 밑에 거 예제 8번. 예제 8번. 얘를 구하려. 제 답이 뭘까요? 구해보세요. 1 나오는지. 계산해보세요. 직접 되는지. 다 나왔습니까? 안 되는 사람? 다 돼요? 위에 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Y, Y 빼기 Z, Z 빼기 X 나와서 약분돼가지고 1이에요. 아, 마이너스 1이에요. 아니 1이에요. 1. 1 나와요? 1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와요? 일 나와요? 그럼 넘어간다. 자, 넘어가면은 그 9번 볼게요. 자, 9번은 9번에 1번도 항등식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저 등식이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할 때 ABC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저게 모든 XY에 대해서 성립을 하려면 AX랑 BY가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랑 B랑 C가 다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죠? 자, 두 번째 문제도 제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을 할 때 상수 ABC들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도 우리가 아까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은 개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이 있는데 이 2번 같은 경우는 수치대입법을 하기에는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수비교법을 할 거예요. 그럼 개수비교법을 하려면 두 개를 전개하면 되죠. 그럼 전개해서
좌우변을 비교를 해보면 요 A, B, C, D가 답이 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뭐 이런 건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자, 10번 보시면 자, 요 다항식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요 px가 지금 1 빼기 x 더하기 x제곱 요거의 전체 10제곱이거든.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px가 요거래요. 그럼 얘를 우리가 전개를 하면 a0부터 a1x 쭉 해서 a20에 x의 20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뭘 찾으라고 했냐면 a0, a2 쭉 해서 뭐 찾으래? a20을 찾아라. 요 0, 2, 4, 6, 8, 20까지 합을 구하라. 자, 요것도 이제 그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도 많이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뭐 넣죠? x에다가 일단 0을 넣어요. 0 넣으면 0, 이게 a0밖에 안 남아서 안 되고 1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 좌변이 1이죠. 그럼 여기 a0 더하기 a1 해가지고 a 20제곱의 합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집어넣죠? 그 다음에 뭘 집어넣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이 얼마예요? 2, 1, 3이죠. 3의 10제곱. 그럼 얘가 이제 a0 빼기 a1 플러스 쭉 가서 여기가 짝수일 땐 플러스니까 플러스 a20까지 가는 거죠. 더하면 그 계수 솔수인가 소거.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여기 a1, a3 이런 게 다 소거되니까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게 여기 답이죠. 그래서 2분의 1에 3의 10제곱 더하기 1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2번 문제도 볼까요? 2번 문제도 요 px가 뭐로 주어졌냐면 얘가 b0 더하기 b1에 x-1 쭉 해가지고 b20에 x-1의 전체 20제곱이라고 했거든? 이랬을 때 b1부터 b19까지의 홀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똑같죠? 맞아요? 그럼 똑같이 뭐 집어넣어? 얘는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이게 소거되면 안 되잖아. 그럼 뭐 집어넣어? 1 집어넣는 게 아니지? 그럼 뭐 집어넣어? 2 집어넣어야 되겠지? 2 집어넣어야지. 여기 b0, b1 쭉 해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b20까지 된 게 요게 p2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집어넣지? 이번에는 0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0을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b1 빼기 b1 쭉 해가지고 여기가 0 집어넣으면 플러스 b20이니까 요게 p0이에요. 근데 px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p2라는 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4 빼기 1이니까 3이죠. 3의 10제곱. p0은 1이죠. 그럼 이 두 개를 역시 어떻게 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어? b1부터 b3 쭉 해서 b19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는 빼줘야 되죠. 그럼 빼서 2로 나눠야 되니까 2분의 1에 3의 10제곱 빼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것도 이제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정리해 보시고 빨리빨리 해볼까요? 예제 13번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요. 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에 대해서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삼각형의 꼴을 물어보는 문제는 반드시 인수분해를 통해서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게 이제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빼기 3abc잖아? 아까 우리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배웠죠? 그럼 그렇죠.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쓸까요? 요거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 제곱이죠. 그럼 이게 0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돼야 되죠. 근데 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얘가 0이라는 말은 제곱해서 더했는데 다 0이다? 그럼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아야 돼요. 여기는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요. 따라서 a랑 b랑 c랑 전부 다 같으니까 정삼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P11을 찾아라. 12번. P11. 대입해본다. 아, 11을 대입한다. 절대 안 되죠. 그래도 규칙성이 조금 있으니까. 아, 11은 규칙성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무조건 인수분해하는 게 빠를 거예요.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데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거잖아. 근데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뒤에서도 따로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 넣어놨어요. 1,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죠. 12번. 12번. 자, 그럼 이거를 뭘 집어넣어야 0이 될까요? 1을 집어넣으면 0이 될까요? 0,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 딱 되네요. 그 다음 뭘 집어넣으면 또 0이 될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될까요? 안 되나요? 또 1을 집어넣어야 되나? 그러네요. 또 1을 집어넣어야 되네요. 그러면 이제 식을 써보면 12번은 인수분해 했을 때 x-1의 제곱이 2번 있고요. 여기도 한 번 더 해도 돼요. 여기 또 1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이게 세제곱이네요. 그래서 남은 게 x 더하기 2고요.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맞아요? 요게 지금 주어진 px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p11을 찾으라고 했죠. 그럼 10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예요? 1000, 13, 13, 000, 13000.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10조잉. 자, 14번. 13번. 자, 이 13번은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책을 보더라도 다 있는 문제기도 해요. 13번. 13번은 요 P1이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 P2가 3분의 2고요. 그 다음 P3이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 P4가 요 5분의 4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PX를 X 빼기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리고 PX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되게 중요한 정보인 3차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또 문제풀이가 달라져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풀까요? 식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어떤 식을 만들어내야 될까요?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했어요. 예.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니까 네, 거기다 a 이제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야, 그렇게 해서 하면 A, B, C, D를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답은 나옵니다. 알겠어요? 답은 나와. 이거를 3차식이라고 해가지고 요 PX를 AX 세제곱 블라블라블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접근하는 방법. 근데 이제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뭘 떠올려야 되냐면, 자, 이거 여기다 곱해볼게. 그럼 2배 P1이 1이지. 빼기 1은 0. 이렇게 해볼까? 얘 여기다 곱해볼까? 3배 P2 빼기 2는 0. 그 다음 4배 P3 빼기 3은 0. 그 다음에 5배 P4 빼기 4는 0. 요거 가지고 뭐가 떠올라? 여기서 뭐가 보이지 않아요? 1, 1, 2, 2, 2, 3, 3, 3, 4. 그러면은 여기 PX 빼기 X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한 거, 얘가 0이 되는 해가 뭐가 있다? 1, 2, 3, 4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요 해가 1, 2, 3, 4라는 거는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최고창을 모르니까 K라고 쓰고 얘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PX가 3차식이기 때문에 요거 곱하면 4차식 맞잖아요? 맞아요? 이해하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어라? 내가 K를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니? 그럼 K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뭘 집어넣어야 될까? 자, 요 식을 이렇게 만들어냈어. 그럼 K를 찾으려면 뭘 집어넣어야 될까? 좌변을 사라지게 하고 싶거든? 네.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될까? y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좌변은 0이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인가요? 그럼 얼마죠? 120인가요? 그럼 120분의, 나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아닌가? k는 0. 120분의 K예요. 3차식이 아니라. 이러면 틀리는데? 뭐가 틀렸지? 자, x 플러스 1 빼기 px 맞는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썼어.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 야, 미안해. 여기 괄호가 없구나. 괄호가 없는데 내가 괄호를 쳤구나. 여기에 px에 여기 빼기 x. 이렇게 돼야 되지. 맞아? 괄호가 없어. 그 다음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0이고 얘가 이제 1이지. 그럼 얘가 120k였잖아. 맞니? 네. 그래서 K가 120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K가 12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죠? X-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P5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P5를 구하려면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5 집어넣으면은
6배의 P5 빼기 5가 K가 120분의 1이고 여기 5 집어넣으니까 4, 3, 2, 1이잖아. 그럼 24지. 맞아? 그러면은 P5라고 하는 것은 요 24 약분하면 얼마야? 5인가요? 5분의 1 더하기 5를 5분의 1 더하기 5를 6으로 나눠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5분의 26에다 6을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 5분의 26을 6분의 1 해버리면 13, 3, 15분의 13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의 핵심은요.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학교 내신이나. 요게 3차식이다. 이런 특유의 성향들의 식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 요게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이 10시 반이니까 10분만 쉴까요? 10시 40분까지 쉴까요? 네, 화장실 갈 사람 갔다 오셔도 됩니다.